제가 영어 강사라 그러면은 주변에서 애들 영어 공부는 전혀 문제 없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전 아이가 근데 그냥 행복하게 너무 나이브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학습에 엄청 뭔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중학교 때 미국에 가서 10년 동안 생활한 것들, 돌아와서 10년 넘게 이제 토플 강의를 하면서 깨달은 것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점수가 빨리 나왔고 잘 하더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다른 뭔가 잡담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어린 아이들을 위주로 가르쳐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제 아이들은 어떻게 기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기를 건지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목소리 출연을 해주실 엄마분을 모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15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흔한 엄마. 그냥 엄마들끼리 그냥 아이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냥 수다를 좀 떨어볼게요. 오케이, let's go. 먼저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 아이들이 있는지도 모르실 거기 때문에 제 소개를 먼저 좀 해보자면 첫째는 이제 초3, 지금 10살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갓 돌 넘은, 그래서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떻게 지금 영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둘째는 앞으로 어떻게 기를 건지에 대해서 우리 좀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기가 아까 15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어 생각은 좀 있으세요? 원래 별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한두 번 들으면 그냥 바로 이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래서 영어를 지금부터 좀 해야 되나? 엄마표 영어 지금부터 해볼까? 나아가서 영유? 그지. 네. 근데 영유가 비용이 막 월 200, 250 막 이러잖아요. 그쵸. 만만치 않던데. 5살 정도 되면 이제 유치원 보낼 나이에 이제 영유를 결정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나는 좀 어떻게 영어를 아이한테 접근을 시켜야 되는지. 첫째 아이는 현재 어느 정도 영어를 하고 있는지 그죠. 그런 게 궁금하죠. 인트로도 말씀드렸지만 영어의 학습에 엄청 막 공들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뛰어놀아라 이런 느낌이 좀 많기는 한데 그래도 끈은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건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하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첫째가 읽고 있는 영어 책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런 책들이에요. 이거 보면은 그 레벨 테스트 같은 걸 봤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3학년 첫 달 기준 뭐 이런 레벨이 나왔어요. 그럼 나이에 그래가지고 맞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니까 또 공부를 거의 안 시켰는데 음. 나와서 되게 신기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을 엄청 잘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리딩은 그런데 평상시에 제가 영어로 이렇게 툭툭 계속 던지면 일부러 빨리 말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복화의 넓이가 넓지는 않아요. 근데 이해는 해. 무슨 맥락인지. 그리고 한국어로 대답해요. 영어로 절대 대답 안 해. 짜증나나 봐. 듣고는 있어. 근데 영어가 중요하다라는 건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영어를 해야 되는구나는 있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애를 영유 안 보내고 안 되게 보냈어요. 평범하게 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근데 어떻게 아이가 바로 초등학교 3학년 수준, 나이에 맞는 수준이 나오고 좀 이렇게 됐는지 좀 우리 아이가 특별히 그러지 않거든요. 뭘 어떻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가 보면 실망할 수 있는데 평범해요. 평범한데 되게 욕심이 있는 아이긴 해요. I love you. 그래서 사실 7살 이전에는 따로 영어 공부를 시킨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영어 동요 같은 거 들려주고 그리고 저도 어떻게 되는지 몰랐고 어렵고 저도 그래서 단어 같은 거 몇 개 그냥 알려주는 정도, 뭐 색깔 정도 알려주는 정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첫째는 어린이집 그냥 갔어요. 누리과정 하는 어린이집을 7살까지 졸업을 하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그 유치원에서 그냥 알파벳 정도 알려주더라고요. 이 소리를 근데 익힐 수 있도록 소리만 해주고 뭐 학습을 시키진 않았어요. 평소에 가족 간의 대화를 할 때 대화는 안 했어요. 뭐 뜨문뜨문 영어를 시키지 않았어요. 시키지, 그러니까 제가 하기는 하는데 너 대답해봐 이렇게 한 적이 없고. 들려주는 거는 계속 엄마가 의식적으로 조금씩 들려주고. 그죠. 일부러 몇 번 들려줘. 몇 번이라기보다 일부러 단어는 좀 알려주기, 소리에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얘기는 했었어요. 일상이 영어가 뭐가 스며들었다 이런 건 없었어요, 거의. 그러다가 이제 사실 2학년 정도 됐을 때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갈 계획이 생겼으니까 급해서 초1을 그냥 집 근처 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영어 대안학교에 1년을 그냥 영유 다니는 것처럼 영어 대안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1년 다녔었던 대안학교가 그 전부터 3, 4년 계속 영유 다녔던 친구들 레벨하고 1년이 지났을 때 똑같더라고요, 수준이. 제 생각에 영유에서 아이들이 아무리 이제 소리를 받아들이고 하는 건 이제 좋은데 본인들이 쓸 수 있는 단어의 한계가 있잖아요. 언어의 한계, 언어를 구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한계가 있고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초등학생들보다는 조금 낮을 것 같아서 3, 4년 배웠었던 친구들하고 같이 1학년을 다녔는데 어쨌든 뭐 점수가 나오거나 시험을 보거나 했을 때 1학년이 끝났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영유 물론 너무 비싸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고려 대상이 아니긴 했는데 다니고 나서 1년 다니고 나서 보니까 조금 욕심이 나긴 나더라고요. 이게 보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다녀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학년 끝나고 나서 이 19년부터 이제 해외에 못 나가고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이제 연기가 됐긴 했는데 그래서 다시 그냥 일반 학교에 지금 2학년부터는 보내고 있거든요. 보내면서 이제 그냥 학교 그때 그 배운 1년 동안 배운 영어로 지금 이제 이런 레벨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7살에 처음 보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교육 기관을. 근데 아이가 거부를 한다거나 엄청 좀 거부했어요. 어려워한다거나. 울고 난리 났었어요, 사실은. 어쨌든 영어가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엄청 오랫동안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 대안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사실 베트남에서 한 4개월 살았었거든요. 일부러 뭐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는 건 어떤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영어 유치원을 다녔는데 3, 4개월 동안 다녔었던 영어 유치원에서 정말 그래서 와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빠르고 효율적이구나를 몸소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종교 단체에서 하는 그런 데여가지고 엄청 사랑을 쏟아부어주는 느낌이었어요.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인정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또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한 친구예요. 그걸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잘 따라갔었던 좀 럭키한 케이스기는 해요. 근데 계속 꾸준하게 그 베트남에 살면서 세계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하물며 인터넷 서칭을 하더라도 단어 하나 칠 때 한국어로 서칭 리절트를 보는 것보다 영어로 찾았을 때 몇억 개가 더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영어를 하는 게 너에게 되게 장점이 많고 이걸 하면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어. 더 기회가 생겨라는 거를 정말 꾸준하게 매일같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아직 중고등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엄마 말 듣잖아요. 그래서 1년은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도 진짜 많았어요. 집에 와가지고 3시간을 인강 듣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영어 그 강의.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진짜 영어를 많이 했었던 거죠. 그러면 뭐 5살, 4살 이럴 때부터 보낼 게 아니라 이제 학생 능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7살에 한 1년 정도 보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 언어학자라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할 때 토플 스피킹을 이제 가르치면서 10년 이상 가르치면서 어떤 학생이 한 번도 한국에서 벗어난 적이 없대요. 근데 영어가 네이티브예요. 너무 잘해. 그리고 문장의 맥락도 되게 좋고 논리가 되게 좋고 정말 잘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넌 뭐니? 도대체 엄마가 어떻게 가르쳤니?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친구가 여자 친구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가르치는 대상들이 다 대학생 이상들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보통은 그 네이티브처럼 영어 하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그런 친구는 그냥 가는 거죠, 혼자 공부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기억나기 이전부터 엄마가 잘 때 화장실에서 내지는 방에서 밥 먹을 때 항상 디즈니 공주 노래를 24시간 풀로 틀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너무 재밌고 즐거워해. 잘 맞았구나. 엄마가 영어를 잘했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냥 그런 환경을 썼다 뭐 이런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냥 환경. 그렇죠. 듣고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그 디즈니 영화를 좋아해서 외울 정도로 틀어놓고 계속 봤대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흡수가 된 거지. 그러면은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엄마가 알게 되면 그거하고 관련된 영상이나 소리를 계속 들려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가성비가 좋겠다.
그치.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 지속하려면 가성비도 중요한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여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나간 적이 없잖아. 안 그러면 수영해서 나가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았는데 제가 듣기에 얘는 너무 미국에서 한 4, 5년 살았나? 라는 생각이 그냥 보통 알거든요. 10년 이상 가르쳤기 때문에 들으면 알아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네, 문장도 좋았고 발음만 좋았던 게 아니에요. 발음만 좋은 게 아니라 문장 자체가 되게 좋았어. 그래서 정말 희한했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딱 발음은 들으면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계속 자란 친구긴 맞는데 근데 한 3개월? 2, 3개월 안에 되게 높은 점수에 빨리 도달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걔네들은 또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죠. 근데 보면은 그 친구들의 한국어 능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원래 분석력과 논리력이 탄탄한 친구들이라서 reading, writing, listening 할 때 우리 책 읽을 때 다 이해하지 못하도 맥락을 잡아내는 것처럼 그 친구들이 언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어쨌든 논리와 맥락은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잡아요. 메인 포인트는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게 발음이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게 중요한가 내지는 정말 맥락을 잘 잡고 논리력이 있는 친구를 만들어서 만든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런 친구가 그런 아이가 돼서 언어만 바뀌는 것 언어는 그냥 툴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만 바뀌어서 이 친구가 커뮤니케이션에는 문제가 없는 친구로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거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발음은 그럼 어떠냐? 제가 이제 스피킹을 가르쳤던 사람이니까 발음이 아예 안 중요하잖아, 나는 솔직히. 우리가 말하는 발음은 억양도 들어가고 쉬어가기도 들어가고 강세도 들어가고 다 그냥 발음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발음이 아예 안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서 어렸을 때 왜 음악하고 언어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에 노출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소리에 노출을 해주고 그리고 뭐 책을 많이 읽는다던가 내지는 본인이 좋아하는 토픽을 하나 잡아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룬다던가 뭔가 이런 식의 엄마의 관심 그리고 대화 이런 거를 계속 해주고 라이팅을 하고 한 친구들은 영어를 나중에 배워도 대학교 가서 배워도 물론 조금씩 고용을 했겠지. 근데 대학교 가서 깊이 있게 배워도 전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었더라는 거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진짜 되려면 돼. 되려면 어떻게 해도 되고 안 되려면 돈을 쏟아 부어도 안 되고 안 돼, 안 그렇게 돼. 하겠지. 근데 엄마들이 후자를 생각하고 인풋을 쏟아붓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애 이제 겨우 15개월이지만 이 마법의 순간이 점점 오고 있다는 걸 느껴져요. 마법의 순간. 네, 그냥 이제 진짜 한두 번 들으면 막 따라하니까 그러니까 와 우리 애가 천재인가? 이런 생각을 나도 드는데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순간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나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막 영어 유치원 한 달에 200 들여서 막 이렇게 보내는 그런 걸 보면 아니 그 돈을 10년을 모으면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생겨서 유학을 간다고 하면 그럴 때 좀 보태주지 뭐 벌써부터 그렇게 난리야 라고 했는데 어렵지 않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맞아요. 또 뭐 영유를 언젠가는 보낼 수도 있겠지 그걸 고민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찾아보는데 어떤 엄마가 영유 보내려면은 뭐 학원 여러 군데 뭐 이렇게 가서 상담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일반 유치원을 보낸 이유가 영어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뭐 음악 듣고 뛰어놀고 뭐 이런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근데 영어 학습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영유도 학습식 영유가 있고 놀이식 영유가 있는데 일단 아웃풋은 그러니까, 놀이식 영유는 좋아 아이들이 스트레스 안 받아. 근데 졸업하고 나서 영어를 그닥 잘하지 않아. 그리고 또 우리 돈 들인 게 있는데 그쵸, 그러면 속상하잖아. 한 달에 200인데 한 달에 오르다가 왜 풀세트가 한 달에 하나씩 들어가는데 근데 학습식 영어는 확실히 아웃풋은 좋기는 한데 못 버티는 아이들도 생기고 그리고 그 애들은 뛰어놀고 산만하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어린 나이부터 앉아서 공부해야 되고 벌써부터 5살 이런 애를 뭐 그렇게 키우는 게 맞을까? 근데 그게 맞는 애도 있지만 안 맞는 애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발음이 좋으냐
아니면 영어로 의사를 잘 표현하고 능숙하게 말하느냐. 플루언시냐 아니면 프로피션시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영어권에 속하지 않은 나라고 아무리 영어를 배운다 하더라도 일단은 외국인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될까? 그래서 정말 우리 애가 뭐 바이링구얼이 될 수 있다. 진짜 외국인 네이티브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걸 목표로 가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괴로워. 무리가 괴롭고, 생겨. 서로. 나도 괴롭고. 근데 왜 박진영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박진영도 어렸을 때부터 막 유학을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찾다 보니까 많이 듣고 또 인터뷰도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영어가 늘어서 방송에서 영어를 하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는 발음이 완전 네이티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아이의 그냥 능력을 개발해 주면 이게 언어가 바뀌어도 그 원래 핵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 외국어를 하시는 단지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에 그렇게 돈 쏟아 부을 필요가 없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때 배워도 늦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영어에 노출된 애들에 비하면 발음이 안 좋을 수 있겠죠. 발음은 크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맥락을 파악하고 소통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발음은 일단은 그렇게까지 중요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인 이상의 한국어 논리와 어휘력을 뛰어넘는 영어는 나올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국어를 잘 기르는 게 사실은 정말 그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제가 핸드폰 보고 맨날 집에 있다가 앉아서 어느 날 갑자기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계속 읽었어요. 그랬더니 와서 앉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생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만들어주고 뭐가 중요한지 계속 얘기해주고 이런 게 사랑으로 기르고 행복하게 기르는 게